백울 씨, 그거 들었어요? 오늘 마약 분야 척척 박사 데이 박사님이 게스트로 출연하신대요. 아, 마약이요? 그거 김밥이랑 떡볶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런... 박사님한테 혼나기 전에 예습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었어요? 오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첩첩박사 전대희입니다. 어머, 박사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제가 뉴스 좀 보다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개념 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즘 청소년들이 마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럼 자세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얼마 전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남용하거나 유명 연예인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들이 단기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근데 마약을 본인들끼리만 하는 거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마약은 높은 중독성과 환각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도덕성 없는 녀석들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보다니 어이가 없네요. 제대로 된 마약 시장이 생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크게 발생하는데 외국은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마약 시장 주변에서 좀비 상태에 빠진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혹시 기존의 주류나 담배 등도 중독 사례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대표적인 차이점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여러분들은 마약과 술, 담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술, 담배는 구하기 쉽고 마약은 어렵다? 맞습니다. 그 위에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증상이 심각하다? 그것도 맞습니다. 마약의 특징으로는 의존성과 중독성, 그리고 환각성, 금당 증상 등을 통해 모두의 삶을 크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환각에 팔려가지고 주변인한테 피해를 끼쳐다녀? 환각이 그렇게 좋으면 광야로 와가지고 에스파랑 춤이나 추지. 세상이 말세야 그냥. 근데 중독성을 술이나 담배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의 경우 더욱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고 투여량을 늘리다 보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헤로인의 경우 30mg으로도 충분히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량으로도 사망하다니 무섭네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합법화된 나라도 있다던데 그렇게 무서운 마약을 왜 그렇게 관리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태국에서도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나라마다 허가하는 마약의 종류나 규제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모두 국민의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부 관점에서 본다면 음지했던 마약류 관리를 양지로 끌어올 수 있고 경제에 이점이 된다는 점이 있어 시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마약으로 대마초, 필로폰, 펜타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라고요? 야, 진짜냐?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그럼 우리 마약범죄 수사관님께 한번 여쭤볼까? 안녕하세요, 수사관님.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약을 접하게 되는 계기로는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일반인의 경우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아 접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료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이고 아마 여러분의 질문의 요지는 불법적 투약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유학 또는 주위 지인을 통한 유입. 최근에 조사했던 피의자도 유학생이었는데
해외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마를 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 발달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겠지만요. 마약 중독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요?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피의자를 주로 현장에서 검거하거나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검거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횡설수설하고 술에 취한 사람 같다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검거한 한 피의자는 마약을 자주 투약해서 검거 당시 몸이 삐쩍 마르고 생기가 없었는데 교도소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몇 달 뒤 오히려 더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마약은 절대 호기심도 갖지 않는다. 마약에 자신은 절대 중독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만심도 갖지 않는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마약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고 처음 시작은 쉬워도 끊기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애초에 마약에 호기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관님 덕분에 잘 몰랐던 마약 범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이 박사님과 마약범죄 수사관님이 마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셔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생각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볼까요? 먼저 박사님부터.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마약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나 마약 범죄 현장을 목격하셨다면 망설임 없이 국번 없이 112나 1301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더욱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마약 수사관분들과 관련 기관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마약을 접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위험한 마약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김밥이나 떡볶이 이름으로만 기억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완전 촌마탱이 걸랑요. 그럼 오늘의 동물학교 마약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 얼마 전 10대 청소년들이 얼마 전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남용하거나 유명 연예인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들이 단기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들이 단기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잘하네. 이어서 그렇게 해. 오늘은 다양한 오늘 끊어. 마약이요? 마약하면 나락간다는 건가요? 나락. 박사님. 나락. 끊고 할게요.